돌아오는 수요일에 챔피언스리그 16강 첼시 바이에른 뮌헨 나폴리 바르셀로나 경기가 열립니다. 과연 이 두 경기의 8강 진출팀이 누가 될지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첼시 대 바이에른 뮌헨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조 2위로 진출한 첼시, 그리고 B조 1위로 16강에 진출한 바이에른 뮌헨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좀 찝어보도록 할 텐데, 자, 첼시의 경우에는 지금 불안불안한 프리미어리그 4위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 토트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차이를 벌려놨지만 5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승점 차가 3점 차, 아직까지는 좀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팀 분위기도 그렇게 완전 상승 곡선을 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불안불안하다. 반면에 바이에른 뮌헨의 경우에는 최근 리그에서 8승 1무의 성적을 거두면서 결국 분데스리가 선두 탈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2위와의 승점 차가 1점밖에 나질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선두 경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지만 첼시에 비해서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 자, 그러면 양 팀의 챔피언스리그 기록은 최근에 어떻냐? 두 팀 모두 2010년대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첼시의 경우 13-14 시즌에 4강에 진출한 적도 있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16강에서 3번 연속 탈락하면서 아쉬운 챔피언스리그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약간은 좀 아쉬운 챔피언스리그 최근 첼시의 성적.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의 경우에는 13-14 시즌부터 최근 챔피언스리그 6번 중에서 4번을 4강에 진출할 정도로 첼시에 비해서 상당히 꾸준한 챔피언스리그 성적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직전 시즌에는 리버풀에게 16강에 탈락하는 약간 아쉬운 성적을 냈다고는 하지만 첼시에 비해서는 확실히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1차전을 앞두고 바이에른 뮌헨과 첼시가 상당히 상반되는 최근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첼시가 상당히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 일단 첫 번째, 최근 리그 성적 앞에서 좀 언급을 했었는데, 램파드 감독 체제에서 최근 리그 2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다. 7게임에서 2승밖에 거두지를 못하면서 불안불안한 4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첼시에 비해서 바이에른 뮌헨은 리그 8승 1무 정말 무패 행진에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보니까 선두 탈환까지 성공을 했다. 지금 성적만 놓고 봤을 때에도 바이에른 뮌헨의 이 페이스가 심상치가 않다. 거기다가 이 공격력에서의 무게감, 이 7게임 동안에 첼시가 10득점을 기록했다고는 하지만 램파드 감독이 상당히 중용을 해주고 있는 아브라함과 마운트 선수가 2020년 들어서 한 골밖에 합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바이에른 뮌헨은 9경기 동안에 30득점, 그리고 팀의 주포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9골이나 넣었었고, 그 외에도 나브리, 밀러, 알칸타라 선수가 13골을 합작하면서 이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력을 상당히 잘 이끌어주고 있다. 이 공격의 무게감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 챔피언스리그에서의 경고 누적, 여기에서도 두 팀이 상당히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이에른 뮌헨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4장밖에 경고를 기록하지 않았는데, 심지어 이 4장도 4명이서 한 장씩만 기록할 정도로 경고 관리가 상당히 잘 됐다. 16강 경기에서는 퇴장을 당하지 않는 이상 경고 누적에 대한 변수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반면에, 자, 첼시의 경우에는 3명의 선수가 경고 2장을 누적했다. 아스필리쿠에타, 조르지뉴, 조우마. 이 세 선수 중에서 아스필리쿠에타, 조르지뉴 선수는 최근에도 선발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선발 자원, 여기에다가 득점도 심심찮게 기록을 하고 있는 만큼 이 두 선수가 만약에 1차전에서 경고를 받게 된다면, 특히나 2차전이 바이에른 뮌헨 원정 경기잖아요. 그런 만큼 전력 누수 면에서 꽤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 챔피언스리그 경고 누적 면에서도 첼시가 좀 바이에른 뮌헨에게 있어서 좀 뒤처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다. 변수가 많다. 거기에 1차전에 칸테 선수 결장까지. 정말 첼시가 이 4가지만 놓고 봤을 때에는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8강 진출을 점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두 팀의 대결 관심 있게 볼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 첼시의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에 지루 선수가
출전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번 챔피언스리그 1차전에도 선발로 출전하게 된다면 공격 전개를 어떻게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일단은 토트넘 경기에서는 지루 선수 효과를 확실히 봤다. 이게 만약에 바이에른 뮌헨과의 1차전 경기에서 좋은 흐름으로 이어진다면 첼시도 나름대로 가능성을 조금은 약간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볼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이 경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 아브라함과 마운트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첫 출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과연 토너먼트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느냐. 물론 이 두 선수가 2020년대에 부진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젊은 선수들이 한번 골 넣고 기세가 오르면은 이거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과연 토너먼트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걸 관심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스필리쿠에타 조르지뉴 선수가 1차전에서 경고를 받느냐 안 받느냐, 특히나 수비와 미드필드에서 핵심 자원인 이 두 선수가 만약에 경고를 받게 된다면 아무리 1차전에서 선전을 한다 할지라도 2차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거 정말 첼시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자, 반면에 바이에른 뮌헨의 경우에는 11-12 시즌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배했던 그 서력을 어떻게 화끈하게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도 지금 최근 흐름만 놓고 봐도 바이에른 뮌헨이 첼시보다 훨씬 더 좋은 전력을 갖춘 상황이잖아요. 그런 만큼 이 첼시를 상대로 16강 경기에서 어떻게 잘 서력을 할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 서력의 중심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16강 경기에서도 이 득점력을 얼마나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의 경우에는 물론 전력 면에서 앞선다고는 하지만 첼시의 측면 공격이 강점이잖아요. 이 강점을 얼마나 잘 막으면서 수월하게 이 16강 경기를 치러 나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8강 진출팀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자, 일단은 지루 선수가 버티고 있는 첼시가 어느 정도는 1차전에서 선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력이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첼시가 무실점으로 경기를 끝내기는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다. 특히나 첼시의 경기력이 기복이 있다 보니까 이 기복 면에서 좀 발목이 잡힐 것 같고, 무엇보다도 바이에른 뮌헨이 전력이 상당히 강하니까 첼시에 비해서 상당히 좋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전 전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는 바이에른 뮌헨이 8강 진출을 수월하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두 번째 경기 나폴리 바르셀로나 현재 상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나폴리의 경우에는 현재 세리에 A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위는 약간 처져 있지만 최근 페이스는 정말 좋습니다. 코파 이탈리아에서 2승을 거둔 것을 포함해서 최근 7게임 6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바르셀로나도 지금 라리가 1위를 최근에 다시 탈환을 했다. 리그 62득점으로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바르셀로나, 라리가 1위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지만은 레알 마드리드에 비해서는 그래도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팀의 챔피언스리그 기록은 어떠냐? 나폴리는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험이 없습니다. 반면에 바르셀로나는 5회 우승에 빛나는 명문 클럽이고 가장 최근에 우승한 것도 14-15 시즌,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다는 거. 나폴리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좀 토너먼트 챔피언스리그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팀이에요. 11-12 시즌, 16-17 시즌에 토너먼트에 진출을 했지만 안타깝게 16강에서 탈락을 맛봤고, 그리고 이전 두 시즌에서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약간 좀 아쉬운 챔피언스리그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르셀로나의 경우에는 토너먼트에 잘 올라갑니다. 잘 올라가지만 최근 두 시즌 연속 좀 치욕스러운 역전 탈락이 좀 뼈아팠었죠. 이 AS 로마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2차전 원정에서 패배하면서 원정 득실차로 탈락, 그리고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도 홈에서 대승을 거뒀지만 원정에서 또 대패를 당하면서 치욕스럽게 이 두 시즌 연속 역전 탈락의 수모를 맛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폴리의 입장에서는 이 메르텐스, 인시네, 카이온을 주축으로 한 측면 공격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공격을 했었을 때 한번 몰아붙일 때 화끈하게 몰아붙여가지고 잘 경기를 이끌어 나간다면은 바르셀로나 상대로도 어느 정도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다. 특히나 메르텐스 이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5골을 넣으면서 좋은 결정력을 보여준 만큼 이 선수가 16강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팀이 스피드가 좋은 팀들에게는 약간 좀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뭐 잘츠부르크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피드가 좋은 홀란드나 황희찬 선수에게 PK를 내주거나 아니라면 공간을 허용하는 경우, 아니라면 공중볼을 허용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제공권에서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봤었기 때문에 이 나폴리가 단점을 잘 막아내면서 강점을 잘 활용을 하면서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왜냐? 바르셀로나도 불안한 점이 있으니까요. 바르셀로나가 사실 14-15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한 이후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원정 성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2승 2무 5패를 거두고 있고 아스날과 맨유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것을 제외한다면은 패배한 경기, 특히 패배한 경기에서 모두 무득점에 그쳤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 경기 0대2 패배,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원정 경기 4대0 패배, 유벤투스 원정 경기 3대0 패배, AS 로마 경기 3대0 패배, 그리고 직전 시즌 리버풀 원정 경기에서 4대0 패패. 정말 원정 경기에서의 그 성적 기복이 너무나도 심한 바르셀로나, 특히나 올 시즌의 리그에서도 홈과 원정의 성적 편차가 상당히 심한 만큼 이 페이스가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 이게 바르셀로나에게는 상당히 큰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나 이 9경기 동안에 바르셀로나가 원정에서 기록한 득점이 4골밖에 없는데 그 4골 중에 3골이 메시 선수가 기록한 득점, 그리고 나머지 한 골은 자책골이라는 거. 이 메시 선수를 제외한다면 원정에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는 이 기록도 솔직히 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또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로 꼽아보고 싶은 것은 메시의 올 시즌 리그 득점 기록입니다. 메시 선수가 20게임에 출전해서 18골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홈에서 기록한 게 15골, 원정에서는 3골에 그치고 있다는 거. 뭐 물론 메시 선수가 득점뿐만 아니라 도움 면에서도 팀의 활력을 불어넣는 선수이기 때문에 단순히 득점만 가지고 좋고 나쁘고를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 득점이 있고 없고 메시 선수의 득점 여부에 따라서 팀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메시 선수의 리그 원정 득점도 약간은 신경 쓰이는 요소로 저는 꼽아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 팀의 대결 관심 있게 볼 포인트는 뭐가 있느냐? 나폴리는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메르테스 선수의 골 결정력, 이게 토너먼트에서도 잘 나올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메르텐스 선수가 특히나 챔피언스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 선수의 골 결정력 얼마나 잘 발휘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바르셀로나 상대로도 과연 라인을 높게 올려가지고 공격적으로 밀어붙일 것인가? 이것도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아무리 바르셀로나가 원정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메시 선수를 필두로 한 이 공격력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폴리가 과연 이번 1차전, 특히나 1차전에서 어떻게 공격을 이끌어 나갈까, 팀 전술을 어떻게 꾸려 나갈지가 상당히 관심 있게 볼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전 3기로 이번 16강에 나서는 나폴리, 과연 8강 진출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열쇠는 1차전 결과에 달려있다. 이 1차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나폴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바르셀로나의 경우에는 부진한 토너먼트 원정 성적, 과연 16강에서부터 또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원정 부진을 이번에 좀 떨쳐낼 필요가 있는 바르셀로나, 거기에 수아레즈 선수가 이번에 부상으로 16강 경기에 다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리즈만, 안수파티 선수가 이 공백을 어떻게 잘 메워주느냐, 이것도 좀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부스케츠, 세메도 선수가 경고 2장을 누적하고 있다. 이 선수들의 1차전 경고 상당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역시나 메시 선수의 득점이 얼마나 잘 폭발하느냐, 이게 바르셀로나에 있어서는 역시나 중요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과연 8강 진출팀은 누가 될 것인가? 일단 메르텐스 선수가 1차전에서 득점을 할 여건이 충분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메르텐스의 득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나폴리가 될 것 같고,
1차전에서는 아마 바르셀로나가 좀 승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아무리 바르셀로나가 직전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 할지라도 원정 성적이 좀 신경이 쓰인다. 원정 경기력 편차가 좀 있는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1차전 승리를 쉽게 장담할 수가 없겠다. 하지만 누캄프에서의 바르셀로나는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상당히 강력한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1차전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홈 경기 승리를 토대로 바르셀로나가 역시나 8강에 진출하지 않을까. 특히나 나폴리의 약점도 꽤 뚜렷한 편이고 그게 바르셀로나에게 상당히 잘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변 없이 바르셀로나가 8강에 진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먼저 두 경기, 수요일 경기부터 제가 8강 진출팀을 예측해봤고 목요일 경기도 제가 빠르게 영상을 업로드를 할 테니까 그 영상도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